저는 제농 S&T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 매일 드시고 계시는 채소 품종을 육성을 하고 그 종자를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비자가 원하는 특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농민이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 종자들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육종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육종을 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관행 육종 포함해서 GMO도 사실은 육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육종의 방법 중에 돌연변이 육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사실은 안병호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하시는 과정 중에 거기서도 잠깐 나왔었죠.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제 쭉 돌연변이 육종을 해왔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돌연변이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식물에다가 유기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돌연변이가 얻어지면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예를 들어서 병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형태가 아주 좀 더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 맛이 더 좋다거나 하는, 어쨌든 우리가 육종가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돌연변이 개체를 선발을 해서 육종에 활용하는 그걸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돌연변이 육종을 할 때는 인위적으로 저희가 돌연변이를 유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방사선 같은 거 활용할 수도 있고요. 케미칼들도 그런 것들이 돌연변이를 유발시키는 케미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다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생활하는 중에도 계속 사실은 방사선에 우리가 노출도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 자체가 가지는 어떤 한계 때문에 돌연변이도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인 육종을 할 때도 그런 돌연변이를 활용을 해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육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돌연변이를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는 워낙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아주 많이 일어나게 유도를 해서 거기서 원하는 거를 우리가 골라내서 육종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 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3,000개가 넘는 품종이 개발이 됐고요. 국내만 하더라도 한 180여 개 정도 되는 품종들이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서 품종이 개발이 되어져 왔고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까지 돌연변이 육종으로 만들어진 품종을 GMO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육종에서 개발이 된 품종으로 다들 여기고 활용을 해왔어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마 다 지금 소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앞서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네 분의 말씀해 주신 거의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돌연변이 육종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돌연변이를 유기를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면 그걸 육종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돌연변이 육종 기술이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유전자 교정하고 뭐가 다르냐? 앞서 사실은 다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일반적인 돌연변이 육종 기술에서 돌연변이를 유기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처리하거나 혹은 케미칼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돌연변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요. 어디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몇 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육성가가 그거 관심도 없고요.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실제 필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개체는 내가 선발을 해서 육종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도태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육종 기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돌연변이를 유기시켜주는 기술이거든요. 원하는 위치에만 일어나요. 물론 오프타겟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식물에서는 사실 그게 크게 문제도 되지도 않고 요즘에 뭐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오프타겟 문제도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몇 개나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그런 돌연변이가 막 일어난 거를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을 해왔는데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가 돌연변이 6종으로 사용한 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은 16종 유전자 교정 기술로 원하는 위치에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돌연변이 6종하고 유전자 교정 기술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차이점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앞단의 어떤 메커니즘만 틀리고 그 뒷단의 메커니즘은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차이가 없어요.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일으키는 그 돌연변이 원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다 DNA의 손상을 일으키는 방법들입니다. 이 유전자 교정 기술도 DNA 손상을 일으켜요. 손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포에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요. 그 다음 단계가 일어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뒷단의 단계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하고도 구별 자체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앞으로 뭐 50년, 100년 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돌연변이 6종을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을 해왔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유전자 교정 기술로 만든 품종도 당연히 안전하다.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 그 LMO법, 소위 말하는 LMO법이라는 거를 들여다보더라도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유전자의 그러니까 제네틱 머티리얼에 뭔가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 GMO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를 만들어놨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바로 이 돌연변이 6종 기술입니다. 그리고 뭐 세포 융합 그 두 개를 예외로 해놨어요.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안전성에 대해서 민감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연변이 6종은 그 GMO가 아닌 걸로 예외를 해놨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은 유전자 교정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세 내용을 안다고 한다면 이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돌연변이 자체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하고 뭐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좀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유전자 교정 기술 중에 일부로 만들어진 교정체를 이제 넌제물로 이미 판정을 하고 지금 이미 뭐 품종도 만들고 있죠.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중국에서 농산물도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중국이 워낙 유전자 교정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세계 1등이에요. 그러면 좀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중국에서 유전자 교정 기술을 만든 품종들이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 아마 유전자 교정 기술로 만든 농산물들이 많이 수입이 될 거고요. 알게 모르게 결국은 다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만 유전자 교정 기술을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생각이고요. 이제 종자회사 입장에서 이제 사업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GMO 기술이 굉장히 훌륭한 육종 기술이에요. 정말로 많은 육종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기술인데 이 환경 유해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비용이 막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 위에는 사실은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 평가 자체가 그냥 이 장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기업 뭐 제일 큰 뭐 농우라고 하더라도 그건 못 만듭니다. 비용 때문에. 근데 유전자 교정이 만약에 넌GMO로 된다고 하면은 GMO 이후에 나온 새로운 육종 기술로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인데 이걸 또 GMO처럼 사장을 시킬 것이냐는 거죠.
글로벌 기업만 활용하는 기술로 남아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 종자 회사들이 물론 다 뭐 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유전자 교정 기술을 잘 활용을 해서 저는 어쨌든 채소 분야만이라 하더라도 글로벌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